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양평이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배신과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지혜롭게 치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마을을 뒤로하고 세 남자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모였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지? 큰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부동산이랑도 다 얘기 끝냈어. 중간 키의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막내로 보이는 남자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번 얘기해.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기 힘드셔. 요양원이 제일 좋아. 우린 각자 삶이 있잖아. 중간 키의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성민아. 너도 애들 학비 때문에 힘들다며? 이거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몰래 막내는 말을 흐렸습니다. 큰 남자는 서류를 들고 펜을 꺼냈습니다. 됐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너도 3분의 1은 받는 거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세 형제는 아버지 몰래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는 냉정한 사업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계약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76세 한정수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 양평군 서종면의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굵었지만 어린 상추 모종을 심는 모습은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물 한번 뿌려주면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양이 물든 하늘 아래 그의 텃밭은 작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이와 고추, 상추와 쑥갓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한쪽에는 방울토마토 몇 그루가 빨갛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수 할아버지에게 이 텃밭은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가장 큰 위안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전국을 누빈 그는 퇴직 후 이 작은 텃밭에서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토마토가 예쁘게 익었어.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매일 아내와 대화하는 습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바쁘다고 요즘 잘 오지 않네. 그래도 이해해야지. 다들 제 삶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갓 딴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채소를 내려놓은 그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성주는 4학년, 막내 성민은 아직 유치원생이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건강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지.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정수 씨, 마을 노인회장인 박만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석 씨, 어서 들어와요. 한정수 할아버지는 반갑게 이웃을 맞이했습니다. 정수 씨 큰일 났어. 우리 마을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네. 박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이요.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대기업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했어. 보상금이 엄청나다던데. 그 말을 들은 한정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새 아들을 키워낸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소중한 텃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보상받고 떠난대. 정수 씨도 생각해봐. 큰 돈 받으면 더 좋은 데서 살 수 있잖아. 한정수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석양에 물든 그의 텃밭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난 여기서 끝까지 살 거예요. 양평에서 40분 거리의 분당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큰아들 한성호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성호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무리한 주식 투자와 사업 실패로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또 무슨 일 있어요? 아내 현주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성호는 말을 아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둘째 동생 성준이었습니다. 형, 아버지 집 얘기 들었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대. 최소 10억은 나온대.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라면 그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성준의 맛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한성준은 계산대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네요. 아내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래. 이러다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성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습니다. 형, 아버지 집 얘기 들었어? 대박이야. 그래서 전화했어. 우리 좀 만나자. 두 형제의 통화가 끝난 후 성준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 막내 아들 한성민은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역사교사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험지 채점해야 해서요. 성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큰 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교육비와 대출금 상환으로 매달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들과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성민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형들이 갑자기 밤에 만나자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밤 11시 한강공원 주차장. 세 형제가 성호의 차 안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 최소 10억은 나올 거야. 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절대 이사 안 하겠다고 하신대. 성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성민이 물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대신 계약하는 거야. 뭐, 그게 가능해? 성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가능해.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셋에게 집 지분을 나눠주셨어. 법적으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몰래 그런 짓을. 성민이 망설였습니다. 성민아, 너도 알잖아.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 홀로 계시면 위험해. 우리가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돼. 성준이 설득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야.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과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두 형의 강한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아버지께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드려야 해. 성우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세 형제는 그렇게 아버지 몰래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욕망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한정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허리가 아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고추가 참 잘 자랐어.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큰아들 성우의 방문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갑자기 찾아온 성우는 평소와 달리 아버지에게 특별히 다정했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최근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꼼꼼히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바쁘다더니 갑자기 찾아오고.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성우가 두고 간 서류 가방에 닿았습니다. 성우는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가면서 가방을 두고 갔었습니다. 성우가 깜빡했군. 전화해야겠다.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어 보관하려다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는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다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있는 자신의 집 주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든 할아버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집을 파는 계약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 하단에 찍힌 새 아들의 서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소중한 텃밭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대신 결연한 의지가 그의 눈에 깃들었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노인회장 박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석 씨, 나 좀 만납시다. 중요한 상담이 필요해요. 그날 밤 한정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빛나는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을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한정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래된 옷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과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오래된 지도였고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었군. 그는 지도를 가지고 노인회장 박만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석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수 씨, 어서 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만석 씨, 당신도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으니 기억할 거요. 우리 집 근처에 있던 그 오래된 기와 조각들 말이요. 박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어렸을 때 가끔 발견했었지. 고려시대 것이라고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맞아요. 우리 집 땅은 예전에 고려시대 관아터였다고 해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소. 할아버지는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고관아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음을 정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 몰래 집을 팔려고 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뭐라고요? 그럴 수가. 박만석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이 땅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을 못할 거 아니오? 박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소. 문화재청에 익명으로 신고하려고 해요. 그날 오후 한정수 할아버지는 마을 우체국에서 문화재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집 부지가 고려시대 관아터였다는 내용과 함께 오래된 지도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 일부 구역에서 문화재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정수 할아버지의 집 주변이 중점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새 아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뭐, 문화재 조사라고? 성우는 부동산 중개인과의 전화통화 중 놀라 소리쳤습니다. 네, 어제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모든 거래가 중지됩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즉시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형제는 급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문화재라니? 성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잖아. 성우가 답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돼? 성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보류됐어. 문화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최소 6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 세 형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편 한정수 할아버지는 집 앞 텃밭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집이 보호받게 됐어. 이제 아무도 우리 텃밭을 빼앗지 못할 거야. 그때 마당 문이 열리고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정수 어르신이십니까?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조사 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문화재청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정원과 텃밭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가리킨 텃밭 한쪽 구석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과 도자기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분명 고려시대 관청에서 사용했던 청자 조각입니다. 매우 중요한 발견이에요. 문화재청 조사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땅에서 가끔 이런 도자기 조각들을 발견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역사에 대해 듣고 자랐기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정식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겠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의 소중한 집과 텃밭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재개발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세 아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큰아들 성호는 사무실에서 업무 중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성호 부장입니다. 성호 씨, 저 김대리입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금 만기가 이번 주인데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 매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왜? 신용 등급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 손실도 크고 성호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무리한 투자를 계속해왔고 아버지 집 매매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지? 다음 주부터 대출금 압류가 시작될 거야. 아내 현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집도 압류되는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 다음 주 성호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그의 개인적 재정 문제가 회사에 알려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성준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식당은 이미 몇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아버지 집 매매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사업을 회생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10명도 안 왔어. 아내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이러다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성준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성준 씨, 대출금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더 이상 유예가 어렵습니다.
성주는 전화를 끊고 벽을 쳤습니다. 그는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식당 인테리어를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성준의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처가의 진 빚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겠어. 미경이 짐을 싸며 선언했습니다. 성주는 그녀를 말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성민은 형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큰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작은 아이의 사교육비, 그리고 무리하게 구입한 아파트 대출금으로 매달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진이 학원비를 또 올렸대요. 이제 다른 학원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내 지영이 물었습니다. 성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형들과의 계약이 무산된 후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생각과 경제적 압박 사이에서 그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습니다. 난 정말 최악의 아들이야. 그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은 수업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공황장애입니다. 당분간 휴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 모두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고 각자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정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여전히 평화롭게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정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손편지 3통을 썼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와주기 바란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3 편지를 각각 다른 봉투에 넣고 아들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정수 씨, 아들들에게 편지 보내세요?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지난 몇 달간 아들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오래된 지인들을 통해 큰아들의 해고 소식, 둘째의 이혼과 사업 실패, 막내의 건강 악화까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정수 할아버지의 집 마당은 가을 햇살로 따사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들을 수확하고 점심으로 아들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영자야, 오늘 아이들이 다 모일 거야.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끓였어.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자 마당 문이 열리고 큰아들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해진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안에 들어가 있거라.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성준도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성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형들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세 아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들고 왔습니다. 다들 차 한잔 하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낡은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성준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몰래 집을 팔려고 했던 계약서다. 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 돈을 나누려고 했다는 것도. 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문화재청에 이 땅이 고려시대 관아터라는 것을 알리고 발굴 작업을 시작하게 한 것도 나다. 아들들은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성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 집, 내 텃밭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성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게 정말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을까? 할아버지의 질문에 세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과 혼란을 떠올렸습니다. 성우야, 넌 투자에 실패하고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들었다. 성준이는 식당이 망하고 아내와 이혼했고 성민이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아들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성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할아버지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너희 각자 삶이 힘들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따뜻한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너희는 잊었던 것 같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그의 소중한 텃밭이 보였습니다. 저 텃밭을 보거라. 내가 평생 가꿔온 곳이다. 채소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란다.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다시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뿌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어야 한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세 아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가족으로서. 그날 이후 한정수 할아버지의 집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집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집에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곧 그는 아버지의 텃밭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상추는 어떻게 심는 거예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모종을 조심스럽게 흙에 심는 거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한 농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둘째 성주는 식당 실패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점차 아버지의 텃밭에서 나오는 신선한 채소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추로 장아찌를 담가 볼게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손맛은 어릴 때부터 좋았지. 할아버지의 칭찬에 성준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내 성민은 건강이 악화되어 학교를 잠시 휴직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아버지 집 옆 별채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지만 곧 넓은 마당과 텃밭에서 뛰어노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세요. 이 땅의 역사요. 성민이 부탁했습니다. 그래, 이 땅은 우리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이 땅이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정수 할아버지의 집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텃밭은 더욱 넓어지고 풍성해졌으며 세 아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인근 마을의 농업협동조합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부와 성공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농부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주는 아버지 집 마당 한켠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텃밭이라는 이름의 그 식당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정성 가득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곧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성민은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교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말마다 학생들을 아버지의 텃밭으로 데려와 역사와 농사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 자연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문화재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고 한정수 할아버지의 땅은 결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대신 그 일대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새롭게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정수 할아버지는 텃밭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텃밭에서는 세 아들이 각자 일하고 있었고 손자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야, 보이니?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텃밭 한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막 심은 씨앗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큰 식탁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만든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성우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성우에게 향했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성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한정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란다.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텃밭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텃밭처럼 우리 가족도 이제 새롭게 자라날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진정한 부라는 것을. 텃밭의 마법은 그렇게 한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 걱정 마. 달빛 아래 텃밭의 채소들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 말에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 후 한정수 할아버지의 집은 한정수 고택이라는 이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텃밭은 전통 농법 체험장으로 변모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농사의 즐거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갔습니다. 성호는 협동조합 이사장이 되어 지역 농부들과 함께 유기농 농산물 유통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의 부를 쫓지 않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일했습니다. 성준의 식당 할아버지의 텃밭은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나는 식재료로 정성껏 요리하는 철학을 지켰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음식에서 고향의 맛을 느꼈습니다. 성민은 학교에서 생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교육자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정수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마지막 가을 수확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성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마무리해야지. 이 텃밭은 내 인생이니까.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성준이 놀라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난 행복하게 살았다. 특히 너희들이 돌아온 이후로는 더욱 그랬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텃밭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 텃밭을 계속 가꾸거라. 이건 우리 가족의 뿌리니까. 가족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한정수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꾼 텃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 날 텃밭에는 이상하게도 계절을 앞당긴 봄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성호, 성준, 성민 세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텃밭을 계속 가꾸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형제애와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텃밭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성우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때 텃밭 위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비는 세 형제 주위를 맴돌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이 텃밭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임을. 그리고 텃밭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냈습니다. 마치 한정수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끊임없이 자라나고 번성하는 생명의 힘을. 텃밭의 마법은 그렇게 한 가족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성공이 아닌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가장 큰 재산임을. 오늘도 한정수 고택의 텃밭에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 작은 텃밭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의 사랑과 화해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노인의 지혜입니다. 텃밭은 이제 단순한 채소밭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과 서로의 마음에 심는 신뢰의 씨앗이다. 이것이 한정수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텃밭의 채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사연을 들으시는지 남겨주세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동네사연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